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자료는 신경해부생리학의 핵심, 바로 뇌줄기에 관한 문서들입니다. 뇌의 가장 깊숙한 곳, 엄지손가락만한 공간에 숨어서 우리의 생명 자체를 지휘하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은 곳이죠. 그렇죠. 우리가 그냥 잠에서 깨어나서 숨을 쉬고 무언가를 보고 듣고 또 심지어 균형을 잡고 서 있는 이 모든 순간에요. 네네. 사실은 이 작은 지휘관이 쉴 새 없이 일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탐구의 목표는 단순히 뇌줄기는 순뇌, 다리뇌, 중간뇌로 이루어져 있다. 이걸 아는 게 아니에요. 음, 만약 이 작은 지휘관의 일부가 고장나면 우리 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신경과 의사들은 어떻게 탐정처럼 단서를 추적해서 문제의 위치를 정확히 찾아내는지, 그 추리 과정이 정말 흥미롭죠. 네, 바로 그 비밀을 파헤쳐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작은 구조에 숨겨진 거대한 세계로 들어가 보죠. 그럼 가장 아래쪽, 생명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순뇌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료를 보면 핵심 기능이 생명 유지의 자동 조절이라고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네요. 네, 말 그대로 우리 몸이라는 컴퓨터의 전원 버튼이자 그 운영 체제의 가장 핵심인 커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부팅 자체가 안 되는 거죠. 부팅 자체가 네,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저절로 숨을 쉬게 하는 호흡 중추, 또 온몸에 피를 보내는 심장의 박동과 혈압을 조절하는 중추가 바로 여기에다 모여 있거든요. 정말 생명과 직결되는 곳이군요.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가지 않게 삼키는 거나 먼지가 들어오면 기침을 하는 반사작용도 여기서 담당한다고 하니? 그렇죠. 24시간 내내 우리를 지키는 보디가드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숙뇌에서 정말 흥미로운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자료에 나오는 피라미드 교차라는 구조인데요.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뇌 그림을 보면 항상 왼쪽 뇌가 오른쪽 몸을, 오른쪽 뇌가 왼쪽 몸을 담당한다고 하잖아요. 네네. 당연하게만 생각했는데 왜 굳이 신경이 여기서 한번 이렇게 꼬여야 하는 거죠?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진화적으로 왜 이렇게 설계되었는지에 대해선 아직도 여러 가설이 분분해요. 아직 모르는 거군요. 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교차라는 사실 자체가 나중에 우리가 범인을 찾는데 결정적인 단서가 된다는 점입니다. 단서요? 네. 대뇌에서 팔다리로 내려가는 운동 명령의 약 85%가 바로 이 지점에서 X자로 교차해서 반대편으로 건너갑니다. 이 구조를 꼭 기억해 두시면 뒤에서 무릎을 탁 치게 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종의 복선이군요. 그런데 숙녀가 이런 거대한 일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아레올리브액이라는 구조가 운동 오류 신호를 보낸다는 내용이 있던데요. 네, 이것도 정말 기가 막힌 기능이죠. 이걸 저는 실시간 운동 코치라고 부르는데요. 실시간 운동 코치요? 네, 예를 들어 우리가 컵을 잡으려고 팔을 뻗을 때 대뇌는 저기 있는 컵을 잡아 라고 명령만 내립니다. 그럼 실제 움직임과 계획 사이에 미세한 오차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쵸. 약간 빗나갈 수도 있고. 바로 그때 이 아래 올리브 핵이 지금 팔이 계획보다 2도 정도 더 올라갔어. 수정해 하는 오류 신호를 소뇌에 실시간으로 보내주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물을 마시려고 컵을 이렇게 부드럽게 잡을 수 있는 게 사실은 숙녀에 있는 이 작은 코치가 쉴 새 없이 제 실수를 바로잡아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네요. 바로 그렇죠. 이게 없다면 컵을 잡으려다 쳐서 막 쏟아버리고 그랬겠군요. 맞습니다. 우리가 아주 우아하고 정교하게 움직일 수 있는 비밀 중 하나가 바로 여기에 숨어 있는 셈입니다. 자, 숙녀가 이렇게 기본적인 생명 유지와 움직임의 디버깅을 담당한다면 한 단계 위로 올라가 보죠. 이름부터가 다리뇌인데 이건 정말 다리 역할을 하는 건가요? 이름이 그 역할을 정말 완벽하게 설명해주고 있죠. 다리뇌는 대뇌의 의도와 소뇌의 정교함을 연결하는 핵심적인 다리입니다. 의도와 정교함. 네. 대뇌가 자, 이제 계단을 올라가자라는 추상적인 계획을 세우면 소뇌는 그 계획대로 하려면 근육들을 이런 순서로 이만큼의 힘으로 수축해야 넘어지지 않아 라고 구체적인 조율을 하거든요. 아, 이 둘 사이에 엄청난 양의 정보가 오가는 고속도로가 바로 다리뇌를 통과합니다. 단순한 다리가 아니라 거의 거대한 환승센터 같은 느낌인데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 이 작은 공간에 얼굴 감각, 십기, 눈 움직임, 표정, 미각, 평형감각, 청각까지. 맞습니다. 온갖 기능의 핵들이 빽빽하게 밀집해 있다고 나와 있어요. 정말 중요한 기능들의 허브네요. 그래서 다리뇌에 문제가 생기면 그 증상이 아주 다채롭게 나타나요. 갑자기 한쪽 얼굴이 마비되거나 사물이 두 개로 보이거나
심하게 어지럽고 음식을 씹기 어려워지는 등 여러 문제가 한꺼번에 터져나올 수 있는 거죠. 아, 여기에 대뇌, 소뇌간 고속도로에 문제가 생기니까 당연히 섬세한 운동을 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뇌줄기 삼총사의 마지막, 가장 위쪽에 있는 중간뇌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시청각 반사의 중심이라고 명시되어 있네요. 이건 어떤 의미죠? 중간뇌는 우리 몸의 자동 위기 대응팀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특히 생존과 직결된 반사에 특화되어 있죠. 위기 대응팀이요? 네, 중간뇌의 윗부분의 위둔덕은 시각 반사 센터예요. 예를 들어 운전 중에 갑자기 옆 차선에서 무언가 휙 튀어나오면 우리가 위험하다라고 생각하기도 전에 네네. 고개가 이미 그쪽으로 확 돌아가잖아요. 그게 바로 위둔덕의 작품입니다. 아, 그럼 그 바로 아래 둔덕은 청각 반사를 담당하겠군요. 정확합니다. 뒤에서 누가 갑자기 왁 하고 소리치면 저도 모르게 몸이 움찔하면서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거죠. 이게 무슨 소리지라고 분석하기 전에 일단 몸부터 반응해서 위험의 근원지를 파악하게 만드는 겁니다. 0.1초의 차이로 생사를 가를 수 있는 원시적인 생존 본능인 셈이죠. 듣고 보니 정말 중요하네요. 그런데 자료의 중간내 부분에서 검은질이라는 구조가 언급되는데 이게 파킨슨병과 관련이 깊다고 나와 있어요. 네. 운동을 부드럽게 하는 것과 이 작은 부위가 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 건가요? 그게 중간뇌의 또 다른 핵심 기능입니다. 바로 이 검은질이라는 곳에서 우리 몸의 움직임을 아주 부드럽고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생성하거든요. 아, 도파민. 네, 그걸 뇌 전체에 공급하는 거죠. 파킨슨병은 바로 이 검은질의 도파민 공장이 서서히 문을 닫으면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 당연히 중간뇌에 뇌졸중 같은 손상이 생기면 파킨슨병 환자와 아주 비슷하게 몸이 뻣뻣해지고 움직임이 느려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뇌줄기를 구성하는 세 부분을 하나씩 살펴봤는데요. 이제 정말 흥미로운 구조가 나옵니다. 특정 부위가 아니라 이 전체에 그물처럼 퍼져 있다는 그물체요. 네, 이건 도대체 정체가 뭔가요? 뇌 속의 유령 같은 건가요? 하하, 뇌 속의 유령이라기보다는 뇌 전체의 조명 감독이라고 하는 편이 더 정확할 것 같네요. 조명 감독이요? 네, 이 그물체는 뇌줄기 전체에 걸쳐 퍼져 있는 신경세포들의 복합 네트워크인데요. 가장 중요한 기능은 상행 그물 활성계라는 시스템을 통해 뇌 전체에 조명을 탁 켜는 겁니다. 조명을 켠다니요? 말 그대로 대뇌 전체를 각성 상태로 만드는 거죠. 이 조명 감독이 아침에 조명을 탁 켜줘야 대뇌라는 무대 위에서 배우들, 즉 우리의 생각, 감각, 기억이 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밤이 되어 조명을 서서히 낮추면 우리는 잠에 들고요. 만약 사고로 이 조명 감독이 닫히면 어떻게 될까요? 조명이 안 켜지겠죠? 네, 조명이 영원히 켜지지 않는 상태, 즉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와, 뇌 전체를 켜고 끄는 스위치 같은 거군요. 그런데 조명 감독이 무대 조명만 관리하는 건 아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이 그물체는 무대 뒤에서 온갖 잡다한 일도 다 합니다. 아래쪽으로 신호를 보내서 우리가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 넘어지지 않도록 근육의 긴장도를 적절하게 조절해주고요. 네. 통증 신호가 뇌로 너무 강하게 올라오지 않도록 중간에서 한번 걸러주는 문지기 역할도 합니다. 통증까지요? 네. 그리고 앞서 말한 숨뇌와 협력해서 호흡이나 심장박동 같은 자율신경 기능까지 총괄하니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마스터 컨트롤러인 셈이죠. 한 곳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의사들은 대체 어떻게 범인을 찾아내는 걸까요? 자료에는 뇌신경 징후, 긴 신경로 징후, 의식 문제 이런 복합적인 특징이 단서라고 나와 있거든요. 네, 뇌줄기 손상은 이 세 가지 특징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게 전형적입니다. 뇌줄기 안에 있던 뇌신경 핵이 다치니까 얼굴이나 눈, 목소리에 문제가 생기고 대뇌에서 팔다리로 내려가던 고속도로가 중간에 끊기니까 몸에 마비가 오고 그리고 방금 말한 그물체나 숨뇌의 생명 중추가 타격을 받으니까 의식이 흐려지거나 호흡이 불안정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 단서들만으로는 범위가 너무 넓지 않나요? 여기서 결정적인 한방, 스모킹 건 같은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바로 교차징후라는 건데요. 네. 이게 대체 뭔가요? 바로 그게 우리 탐정 이야기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신경학적 진단에서 가장 아름답다고까지 표현하는 단서 중 하나죠.
아까 습녀에서 신경이 교차한다는 목선 기억하시나요? 네, 팔다리로 가는 신경은 교차하고 그래서 왼쪽 뇌가 오른쪽 몸을 지배한다고 하셨죠. 맞습니다. 그런데 얼굴로 가는 뇌신경들은 대부분 교차하지 않고 뇌줄기에서 나와서 바로 같은 쪽 얼굴로 가거든요. 아, 얼굴은 교차를 안 하는군요. 네. 이 두 가지 해부학적 사실을 합치면 아주 재미있는 결론이 나옵니다. 만약 왼쪽 뇌줄기에 손상이 생기면 뇌신경 문제인 얼굴 마비는 같은 쪽인 왼쪽에 나타나겠죠? 네. 하지만 팔다리 마비는 신경이 이미 그 아래 피라미드 교차에서 반대편으로 건너갔기 때문에 반대쪽인 오른쪽에 나타나게 됩니다. 잠시만요. 정리해 볼게요. 그러니까 만약 어떤 환자가 왼쪽 얼굴에 마비가 왔는데 팔다리는 오른쪽이 마비됐다면 이 기묘한 조합 자체가 문제의 위치를 정확히 왼쪽 뇌줄기라는 걸 알려주는 GPS 좌표 같은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 교차 징후가 보이면 우리는 범인은 바로 뇌줄기에 있구나 라고 거의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정말 우아한 추리 과정 아닌가요? 정말 놀랍네요. 몸이 고장나는 방식 자체가 문제의 위치를 알려주는 지도가 된다니. 그렇다면 이렇게 범인을 찾은 뒤에 재활 관점에서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하나요? 자료에 명시된 것처럼 최우선 순위는 무조건 생명과 직결되는 기능입니다. 바로 삼킴과 호흡 기능이죠. 아, 삼킴과 호흡. 네. 특히 삼킴 기능이 망가져서 음식물이나 침이 기도로 넘어가는 흡인이 발생하면 이게 치명적인 폐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막는 게 재활의 첫걸음입니다. 그렇군요. 그 다음으로는 그물체 손상으로 인한 의식 수준과 극심한 피로도를 고려해서 훈련 강도를 아주 섬세하게 조절해야 하고요. 또 눈운동 장애나 평형 기능 저하를 정확히 평가해서 환자가 다시 안전하게 세상을 보고 균형을 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깊이 파고 들어봤네요. 한번 정리해보죠. 우리는 오늘 뇌의 가장 원시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지휘관, 뇌줄기를 탐구했습니다. 네. 생명의 전원을 켜는 숨뇌, 소통의 다리인 다리뇌, 위기 대응팀인 중간뇌,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깨우고 조율하는 조명감독, 그물체까지 우리 존재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를 이루는 곳이었네요. 그렇죠. 그리고 교차징후라는 놀라운 단서를 통해 특정 증상의 조합이 어떻게 문제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주는지에 대한 신경학적 추리의 매력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네, 정말 흥미로웠어요. 우리 몸이 얼마나 정교하고 논리적으로 설계되었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져드립니다. 뇌줄기는 우리의 호흡, 자세, 심장박동처럼 대부분 자동으로 일어나는 기능을 담당하잖아요. 그런데 만약 이 자동 조절 기능이 꺼진다면 어떨까요? 지금 이 순간부터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 하나하나에 의식적으로 집중해야 하고 심장을 몇 번 뛰게 할지 계속 명령을 내려야 한다면 과연 우리의 생각이나 자아가 존재할 공간이 남아있을까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이 자동화된 기반이 우리의 고차원적인 정신활동을 얼마나 굳건하게 받쳐주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